안녕하세요, 폴리TV입니다. 아, 네. 메시 우승! 메시가 우승! 드디어 결국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방금 저희가 이제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을 다 하고 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에 파워 야근. 파워 야근을 했죠, 진짜. 그리고 바로 지금 또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뭐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이 아르헨티나 우승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좀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대회가 뭐 어떤 질적으로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과정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외의 팀과 새로운 스타가 우승하는 것도 보기 좋지만 모두가 이제 우승할지 못할지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던 선수가 결국 우승을 하는 게 또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감동이 있는 날이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의 팬이 아니라도 오늘은 다들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경기 내용 자체가 진짜 서사가 좀 뭔가 완벽한 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흘러온 과정 자체가 정말 완벽한 메시의 이 라스트 댄스를 좀 기념하기 위한 월드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서사가 기승전결에서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볼리 선정 MOM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게 메시가 아니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도 메시. 이번 대회 골든 볼도 메시. 그래서 다 메시고 당연히 우리도 메시라고 해야 될 거고요. 메시가 앞선 6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한 골씩 넣어서 5골을 넣어왔는데 이번 결승전 3경기 2골을 넣었어요. 한 개 필드골, 한 개 펠트킥이 있었고 그래서 7골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뭐 그 밖에도 디마리아가 골을 넣었을 때도 메시가 도움을 한 건 아니지만 마칼리스테르가 이제 올라가서 디마리아한테 주고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연계 플레이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기점 패스를 해줬고 그 밖에도 메시의 위력은 굉장했다. 메시 뭐 전 경기 풀타임을 뛰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 35세 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의 걸어다니다가도 공격만 하면 메시 중심으로 뭐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가 음바페의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뭘 만든다면 아르헨티나는 꼭 프랑스 수비의 측면도 아니고 중앙으로 꼭 파고들면서 역습을 하는데 메시 중심으로 한 두세 명이 우르륵 뛰면은 뭐가 되죠. 그게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메시가 젊은 때처럼 드리블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만든다고? 이런 신기한 기분이 들 정도의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의 효과가 진짜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굉장한 연계 플레이도 있고 슛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 내용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전반전은 좀 어땠나요? 이게 전반 초반과 후반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 선발 라인업의 어떤 수싸움 그리고 이제 좋은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쪽은 확실히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었다고 봐야겠죠. 일단 디마리아를 선발로 넣었고 그 다음에 왼쪽 풀백이 원래 뛰던 아쿠냐가 아니고 탈리아 피코인 걸 보면서 아쿠냐가 다쳤나 싶었는데 나중에 탈리아 피코가 아쿠냐가 교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탈리아 피코는 그냥 전술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먹혔죠. 그 아르헨티나 약간 비대칭적인 중원 구성 3명의 중미 성향 선수가 프랑스 중원을 완전 싸먹었고 디마리아가 왼쪽 측면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덴벨레의 서툰 수비 복귀 그리고 약간 센터백 성향인 쥘쿤데의 약간 서툰 측면 수비를 계속 공략하는 게 꾸준히 먹혔다. 그리고 그것에 프랑스가 흔들리면서 메시에게 자유를 줬다. 굉장히 잘 먹힌 그런 공격이었고 거기서 이제 2골을 먼저 넣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디마리아의 오늘 활약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엄청났죠. 그동안 뭐 후보로 밀려 있는 거 보면서 한물 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길을 모은 거예요.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몸 상태가 100은 아니었나 봐요. 뭐 일찍 빠진 걸 보니까. 하지만 약 한 5, 60분 동안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뭐 페널티킥 얻어내고 본인 한 골 넣고 그 밖에도 많은 드리블과 침투를 성공시키면서 뭐 초반 중반까지의 아르헨티나의 우세를 이끈 역시 메시의 파트너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디마리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디마리아 선수가 전반 35분에 그 추가골 넣고 바로 눈물을 흘려버렸잖아요. 너무 일긴 했어요. 왜 볼송으로 싸하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래서 데시안 감독이 전반 끝나기도 전에 무려 지루를 뺐어요. 이번 대회 굉장히 잘했다고 말해왔던 지루. 덴벨레야 뭐 펠트킥도 내주고 못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지루 덴벨레 뺐고 후반 26분에는 무려 그리즈만과 테오 에르난데스까지 빼면서 승부수를 세게 던졌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다다다 뛸 수 있는 어리고 빠르고 키도 크면서 스피드도 빠른 애들을 우겨 넣는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가 일정 이상 좀 체력이 소진된 시점 이후로는 이 단순 전략이 다 먹히면서 네. 그리고 역시나 이번 대회 때는 수비를 거의 아예 안 하는 음바페가 체력을 비축했다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지친 틈을 타서 엄청난 스피드로 그걸 공략하면서 80분, 81분인가 연속으로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죠. 여기서는 또 데시앙의 굉장히 심플한 또 과감한 전반전에 지루를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뭐 하프타임 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결국 먹혔다. 데시앙이 잘 따라갔다. 이렇게 두 감독의 승부수가 교차하는 그런 90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해설에서도 그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 전투기 세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전방을. 네.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 게 정말 직선적으로 쫙 네. 뛰는 거죠, 그냥. 네. 다 먹혔습니다. 너 막을 수 있어? 뛰는 선수가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 세네 명인데 니네 막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런 축구죠. 그 메시가 이 35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경기 풀타임을 뛰었는데 정말 미친 활약을 선보였잖아요. 그리고 음바페가 그걸 저지를 할 뻔했어요. 네. 네, 그렇죠. 연장전 들어가서 메시가 골을 넣었는데 이때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사실 교체 카드를 많이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좀 늦게 아쿠냐, 몬티엘, 라우타로 순으로 썼지만 왜 아끼는지 보여줬다. 다들 아쉬웠다. 특히 라우타로는 이번 대회 들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정말 좀 슛을 못 넣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결국 침투를 통해서 결정적인 슛을 하나 했고 윌스가 쳐낸 거를 메시가 밀어 넣으면서 마침내 아르헨티나가 3대2로 앞서고 끝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몬티엘의 핸드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음바페가 또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음바페 헤트트릭. 그래서 승부 차이까지 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르헨티나의 우승의 의미 아르헨티나 일단 통산 3회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이탈리아에 이어서 통산 3번째로 많이 우승한 나라가 되었고 앞서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공동 2등 2회로 이제 공동 3위였는데 아르헨티나가 단독 3위로 올라왔고요. 일단 아르헨티나가 1978년일 거예요. 자국 대회에서 먼저 한번 우승을 했고 마라도나 때 86년에 우승을 했고요. 이때 텀이 짧았어요. 8년 텀. 하지만 마라도나 이후에 메시가 우승을 안겨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메시가 드디어 우승컵을 돌려주면서 마라도나 이후에 최고의 선수 또 이제 이 토론이 이제 벌어질 텐데 시각에 따라서는 마라도나를 뛰어넘은 아르헨티나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한 방을 날렸죠. 네. 이제 월드컵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니까. 메시가 사실 2014년 월드컵 때도 결승전까지 가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엄청 안타깝게 또 준우승으로 멈췄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승을 하면서 이 마라도나와의 메시의 이 뭐라고 하죠? 좀 대결 구도가 점점 대결. 훨씬 재밌게 좀 바뀐 것 같고요. 네, 마라도나의 사후에 마침내 이제 마라도나의 유지를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고 성불했다고 봐야겠죠. 네, 드디어 이제 모든 번뇌를 벗어 던지고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역 생활 마지막에 다다라가는 그런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대회 내내 얘기해왔던 이 고트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으로 가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마메였잖아요. 네. 펠레, 마라도나, 메시였는데 펠메마냐, 메펠마냐 뭐 온갖 그 순위 매기기에 어떻게 보면 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기도 한 그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막상 막하가 된 것 같아요. 뭐 메펠마나 뭐 펠메마나 뭐 어떻게 됐든 뭐 정말 막상 막하의 대결로 정말 좀 재밌는 이 해외 축구 팬들의 좀 그런 재밌는 토론이 또 열릴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우승 횟수만 가지고 보면은 마라도나와 메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에 준 임팩트 면에서는 또 이게 동시대를 다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가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시가 최고다. 아무리 마라도나랑 펠레가 당대 잘했어도 메시 전성기보다 잘했겠어? 그런 선수가 존재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펠레 전성기를 본 분들은 또 말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야 그때 펠레가 더 잘했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우승 횟수만 보면 펠레가 3회로 독보적이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유일하게 3회 우승한 선수긴 한데 뭐 메시를 지켜본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요즘은 클럽 축구도 중요하고 클럽 축구의 세계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않았느냐. 게다가 뭐 메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거의 그랜드슬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령별로 U20 월드컵, 그 다음에 U23의 최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올림픽, 하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월드컵을 다 했거든요. 뭐 이런 면 월드컵은 하나뿐이지만 그랜드슬램 아니냐. 클럽에서는 당연히 그랜드슬램은 진작에 했죠. 뭐 자국 리그, 자국컵, 챔피언스리그, 뭐 웨파 슈퍼컵, 또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등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면을 들어서 우리가 메시가 위다, 또 누적이 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경기가 다 끝난 뒤에 시상식이 한번 열렸잖아요. 네. 네. 시상식에서는 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거의 뭐 다 가져갔죠. 네. 뭐 다른 팀이 가져갈 줄 알았던 것까지 아르헨티나가 싹 쓸어갔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골든볼은 메시였고요. 골든볼 메시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앞선 대회들은 우승팀이 아닌 데서 골든볼이 나오는 경우가 요즘엔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지난번 대회만 해도 모드리치였죠. 그리고 준우승팀에서 많이 나왔고 심지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4강 진출팀, 결승 못 간 4강 진출팀 우루과이의 포를란이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원래 결승 우승팀에서 꼭 MVP가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번 대회 메시는 그걸 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영 플레이어도 아르헨티나에서 나왔죠. 네. 네.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가 오늘 또 선발로 뛴 엔소 선수가 영 플레이어상을 받았고요. 이번 대회 네. 초반에는 주전이 아니었지만 갈수록 주전으로 올라선 엔소 페르난데스가 받으면서 21살인데 향후 아르헨티나 중원을 이끌 선수도 발굴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골든글러브도 이 에밀신이라고 하죠. 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것 역시 3위, 4위 팀의 주전 골키퍼들이었던 그 모로코의 야신부누. 네.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의 리바코비치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었는데 결승전에서 에밀신이 콜로무아니의 슛도 막았죠. 프랑스의 결정적인 슛들을 막았고 무엇보다 승부차기 끝에 이겼는데 선박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미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에밀신이 골든 글러브까지 가져가면서 아르헨티나가 싹 쓸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나요? 시상식 때 에밀신이 그 골든 글러브 트로피 잡고 한 기행 못 봤는데 뭐 했나요? 야추에 네. 갖다 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발사야 이런 느낌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기행 도르까지 아르헨티나가 가져갔습니다. 네. 저는 근데 뭐 골든볼은 메시가 가져가는데 뭐 실버볼이랑 브론즈볼도 뭐 음바페 선수가 실버볼 그리고 브론즈볼을 모드리치가 가져왔잖아요. 네네. 네, 그 선수들 모두 가치가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을 다 보여줬고 이번 대회에서 물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골키퍼상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MVP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좀 잘 주어진 이 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준우승 팀에서 MVP가 나오거나 하는 거는 우승팀에 독보적인 원톱 선수가 없으니까 분산됐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제가 뭐 2018년 대회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는 프랑스가 무조건 음바페가 거의 뭐 골만 봐도 압도적인 어떤 존재감이 있었지만 지난번 러시아 대회에서의 그 우승팀 프랑스는 그렇진 않았어요. 뭐 그리즈만, 음바페 등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분산해서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우승팀을 하드캐리했다고 보였던 모드리치가 받은 건데 이번 대회는 뭐 우승팀에 하드캐리 선수가 있었으니까 메시가 7골 3도움을 했고 뭐 그 밖에도 영향력이 엄청났고 사실은 아까 말한 서사 이번 대회의 서사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가 우승하냐 못하냐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해낸 이상 이제 메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이 마무리를 메시가 또 골든볼을 받으면서 또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월드컵이 정말 얼마나 맞죠? 11월 21일 뭐 개막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길게 좀 끌고 왔는데 야, 거의 한 달. 네, 한 달 동안 저도 뭐 카타르를 다녀온 뒤로 이 한국에 와서 월드컵 경기를 다 보고 했는데 정말 긴 월드컵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메시의 우승하는 그 모습이 이 마지막에 결국에 그려졌고 역시 허인혜 기자도 네. 개막 전부터 네.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네. 상상을 하면서 시작했다. 엄청 상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르헨티나 이 경기 취재를 갔을 때 현장에서 봤다. 네, 메시 선수가 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믹스트존에서 진짜로 손 잡았다고 메시랑? 진짜 잡았어요. 아 그래? 네, 진짜요 이게. 그랬어? 네. 아 진짜? 네, 마지막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손 딱 뻗어오는데 뭐 하이파이브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왜 뻗어? 뭐 취재한다고 뭐 손 뻗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뻗었구나. 네,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인터뷰 다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에 지나갈 때 그냥 앞에서 외국 기자들, 아르헨티나 기자들 다 하이파이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손 뻗으니까 쳐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시가 좀 일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좀 강하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다. 나도 좀 메시의 손이 닿았던 그 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인혜 기자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도 현장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남다른 월드컵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각자의 의미로 굉장히 남다른 월드컵이기를 바라면서 결승전 후토크는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이제 월드컵 관련된 결산 영상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